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크리스마스의 빨간 리본이 저를 보면 생각나시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산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유산화의 카페킹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스케줄이 있으셨을 테고 공사 다망한 여러 바쁘신 분들이 스케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기는 유산화에서 가장 따뜻하고 잘 나가는 그룹 유더베스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리 이런 웰컴 인사도 한번 해봤어요.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 사고를 좀 당했어요. 무슨 사고? 안 다치셨어요. 와, 여기 무슨 사고는 T. 안 다치셨어요. F. 맞으시죠? 지금 이거 들으면서 누구는 무슨 뻥이에요. 사고 안 당했어요? 사고 내가 T인지 F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었나요? 제가 요즘 애기 되게 너 T니? 이거 너 T니? T. 네.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T 성향을 가신 분들의 이성과 F 감성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모두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 설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까지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아빠는 약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약사들은 선망의 직업의 대상이긴 해요. 전문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DNA는 뭐다? 자영업이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월화수목 금토를 일하셨는데 주일날이 아닌 일요일이 아닌 빨간 날이 아닌 날에 쉬시는 경우를 제가 딱 3번 봤어요. 첫 번째 우리 언니의 결혼식, 두 번째 저희 할머니의 장례식, 세 번째 저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직종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자유가 너무 없다.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보고 자라서 나는 자영업은 절대 안 할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직장인. 겉으로 보기에 직장인들은 남들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직장 근무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십자인대 전방이 파열되는 되게 큰 사고죠. 그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근데 저는 직장 근무 중에 발생했던 그 사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직장 생활이더라고요. 남들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퇴사를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직장인의 비애였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 다닐 때 싫었던 것이 뭐였냐면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출근 도장은 1분만 늦어도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죠? 막 가는데 퇴근할 땐 아무도 내 눈치를 안 봐. 6시가 넘어가고 7시가 돼도 내가 가고 싶어서 눈치를 보지 아무도 직장에선 저를 퇴근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자유도 없던 것이 바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저는 이제 저희 집 남편만 바라보면서 사는 주부의 삶을 택했죠.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뭐다? 가장이다. 여기 가장분 한 분 또 오신 것 같은데 가장이고 기둥이고 우리 집 노후 대책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이 이 모든 짐을 다지기에는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때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때 그냥 제가 소소하게 꿈꾸는 일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해외여행은 좀 가야겠고 내가 원할 때 외식 정도 하고 싶고 무슨 일 있을 때 양가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고 싶은 삶. 그런데 그게 100세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친구한테 유산화 제품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 회사 제품 뭐지? 라는 호기심이 단순하게 생겼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제품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험만 하고 너무 좋다 끝하지 않고 저는요, 소문을 좀 잘 냈어요. 소문을 좀 잘 냈고,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저를 보고 뭘 먹고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입소문을 냈더니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입소문을 내고 페이백을 받고, 제가 페이백을 받는다는 게 또 뭐가 돼요? 소문이 나요. 그럼 제가 페이백을 받는 그걸 보고 또 사업하고 싶다, 너처럼 페이백 받고 싶다 하시는 제 주변의 분들이 함께 합류가 되면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 비타민 한 달, 저희 비타민 건강상의 이유로 투자하는 돈이 5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리고 그 돈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루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순한 것을 9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유롭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행복의 다른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 가을이네, 계절 가는 거 모르고 살다가 이런 계절을 느끼는 게 본인한테 행복일 수도 있고, 내가 노후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아이를 맡겼을 때 여유로운 시간과 나의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행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고, 이 밑에 있는 여자분 너무 자유로워 보이죠? 어디선가 훌쩍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날, 언저리에 꼭 휴가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이 행복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한턱 내가 쏜다, 이 정도 삶이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들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우리 남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고 노후 대책인 그 남편의 월급만으로 우리 남편이 받는 연봉만큼의 꿈만 꾸고 사시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소소한 앞에 보셨던 그 사진 있죠? 그거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유산화를 만나고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거였는데 내가 꿈꾸고 싶은 삶과의 괴리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먼저 정했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꿈은 그렇다 쳐요. 내 꿈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꿈은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어요. 너 아빠 연봉이 6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꿈만 꿔. 그 이상 엄마는 지원하고 싶지 않아. 못해. 엄마도 노후 대비해야 되거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우리 아이의 꿈을 우리 남편의 연봉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꿈을 무한으로 지원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유산화라는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행복한 사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행복 속에 행복의 이 세 가지 조건이 빠지면 뭐 하나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필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시간 필요하다. 그렇죠.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거 세 개가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돈만 버는 사람이 있고요. 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돈만 버는 직장에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요. 돈과 시간을 같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평생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함께 벌 수 있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그런 직업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돈과 시간과 건강이다. 다 필요한 건 알아. 필요한 건 아시죠? 근데 그동안 왜 못하셨어요? 네? 방법을 몰라서.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여러분들의 노후가 이거이든 또는 이 이상의 행복이든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Why not? 우리 저 맨날 하잖아요. 강의 올 때마다. Why not?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면 되죠. 저는 그 방법을 유산화로 잡았습니다. 유산화는 너무 쉬워요. 제가 T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른 걸 느끼시지 마시고요. 아, 내가 벌어가는 돈보다 앞으로 쓸 돈이 더 많겠네 를 느끼시면 돼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요. 35년 동안 경제활동해서 25년만 살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대요? 경제활동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노후가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20년 벌어서 60년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야?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일 아니고서는 60년의 노후를 대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요즘에 보험 설계 해보셨어요? 100세 사망이 아니고 다 120세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직장을 갖고 있죠. 전체 부업자, 뭐 부업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저는 직장인들에 대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장을 다니다 못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N잡을 띄고 있다 그래. 투잡도 아니고 N잡을 띄고 있다는 건 뭘 벌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로사까지도 이어지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렇고요.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나 정말 너무 먹기 살기 좋아라고 말하는 자영업자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본인의 진심을 통하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그분들의 현실이 이렇게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다. 10개를 열어도 8개 이상이 폐업을 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률이 88%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렇다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해진 수술은 대한민국이 OECD 주요국에서 빈곤층 1위, 노인층 빈곤층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노후에 파산을 하고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모아놓은 돈까지 병원에 고스란히 갖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 나의 미래가 이렇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직장, 우리 남편이 선택한 직장이 평생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왼쪽에 급여 생활자와 직장인 한 번 더 볼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자영업 하는 걸 보면서 아, 자영업은 진짜 못해 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서 어디로 갔으면 좋았을까요? 사업을 좀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아빠 친구들은 다 약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시고 제 주변엔 금연 사업자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았나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인구의 95%가 다 자영업 아니면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 주변에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사업해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해 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해서 돈 벌어 라고 가르쳐주지 누구 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경제 공부,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경제서적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인구의 95%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95%가 5%의 경제력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구나. 즉 95명이 5개의 파일을 나눠 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가 아까 봤던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자영업을 진심으로 해도 힘든 현실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가 직장인들은 일하면 돈만 버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만 버는 직업.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을 볼까요? 사업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투자가 돈이나를 일하게 하는 이 B와 I 분면에는요. 권리 수익. 조금 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돈과 시간을 같이 버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직업이 같이 버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생겨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해. 그런데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자영업에서 내가 6개월 문을 닫아도 기본금 한 2, 300이 꾸준히 나올 수 있어. 그게 1년이 돼도. 그럼 여러분은 돈과 시간을 같이 버는 직장을 다니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 3개월 실업급여 받고 나면 나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데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왼쪽 분면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은 왼쪽 분면에 계세요? 오른쪽 분면에 계세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권리 수익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가 왜 제 주변에 안 보였냐? 이 세상 인구의 딱 5%만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5%의 사람들이 5명이 95개의 파일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또 먹고 남은 건 저장하고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이자 맞고 또 받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른쪽이다. 그래서 나는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으로 가야 시간과 돈을 같이 버는구나 라는 걸 아셨다면 그럼 난 이제 시간과 돈을 같이 버는 직장을 선택해야겠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했을 때 만드는 법이 있어요. 1번 그런 회사를 만드시면 되죠. 사업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내 손이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업체를 꾸리려면요. 적어도 직원이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숫자로. 그럼 직원 500명이면 한 사람당 200만 원만 월급을 줘도 얼마예요, 여러분? 10억. 매달 10억. 한 번 10억, 투자금 10억이 아니고요. 매달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이미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건 역시 사자마자 뭐가 돼요? 프랜차이즈 사자마자 자영업의 형태로 가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공 시스템을 빌리는 구조,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분면의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백종원님은 요즘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지만 이분의 본업이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를 한 개도 아니고 뭐 백다방부터 고깃집부터 우동집부터 백종원 씨가 이번엔 피자도 만들었더라고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지금 방송 촬영 막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왜? 시간과 돈을 같이 버시거든요. 이분은 백다방이 100개가 있든 3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본인이 바쁠 일이 없어요. 이미 내가 세팅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파는 거니까. 두 번째, 건물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해외에 있어도 좋은 세입자만 안에 들어오면 근데 전제 조건은 좋은 사업 세입자지만 좋은 세입자만 있으면 1년 동안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내가 굳이 가서 노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월세를 내라고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건물주도 비분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리포터를 쓰신 갑자기 이름이 이분도 이 해리포터를 써서 본인이 쓰기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쓰는 것보다 더 고통은 정말 999명이 본인의 책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출판할 가치가 없어라는 거절감을 이겨내고 결국 마침내 이 책을 출간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한 번 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나서 가만히 있어도 인쇄소득이 계속 들어오죠. 해리포터는 책으로도 나왔지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버스커라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연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벚꽃 연금이 뭐냐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정말 이분한테 연금성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도 있었고 안 뜬 노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하나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멜론에서 벚꽃 엔딩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재생이 됐을 때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네? 한 곡당 10원. 맞아요. 그 10원으로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벌려면 몇 명이 내 곡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해내신 분이잖아요. 비분면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꼭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멜론 들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소문이 나서 그 음악이 좋아서 찾아가는 매니아들만 있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이 비분면으로 오려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함께 일하는 팀 구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일할 때 40년 걸릴 것을 100명과 함께 일해서 4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저는 사실 유산화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행복하려면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열심히 일하느라 건강을 잃는다든지 일만 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행복의 중요한 요건을 취사 선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갖고 싶었어요. 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유산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너무 더워요. 조금 프리하게. 미성 씨, 저 김미성이잖아요. 미성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넌 지금 무슨 일 하니?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 제품을 체험하고 헬스백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헬스백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이걸 먹었더니 내가 피로감이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무엇들이 해결됐는지 나의 건강상의 이점들을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관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업 얘기하지 않았고요. 다이어트에 관심 누구나 다 있어요. 그쵸? 여자분들 중이면 그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요. 저는 그걸 파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공감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쉐어하다 보니 이런 일들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T예요. T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잘 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유산화에서 이렇게 소비를 할 거면 내가 소비한 만큼은 일정 부분은 페이백을 받는 똑똑한 소비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렇게 심플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페이백을 회사에서 당당하게 받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빨간색 줄 쳐놓은 회사 있잖아요.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아는 세계 1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인데요. 이 회사들의 사업의 형태가 다 뭐다? 플랫폼 비즈니스다.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것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인지. 우버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아세요? 역시.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우버라는 회사는 차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차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어플을 통해서 연결만 하죠.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 택시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연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죠. 그런 게 바로 우버예요. 페이스북은 어때요?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컨텐츠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런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중간에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그 모든 것들의 두 명을 만나게 해서 양쪽을 다 충족시켜주죠. 이런 걸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쿠팡도 그렇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점을 제가 선택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음식을 받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원하는 소비자랑 좋은 제품을 찾고 있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이윤을 창출을 얻고 있습니다.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건강에 관심 있어? 뉴트리션 제품 한번 봐. 피부에 건강 있어? 화장품 한번 체험해봐.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 리셋 한번. 이런 식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공구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구만 몇백 개, 몇천 개가 나가는데 부러우시죠? 근데 부러울 게 하나 물론 부러울 수 있죠. 근데 그분들 몇백 개 나가잖아요. 택배 작업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택배 작업 때문에 진짜 막 노동을 엄청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심지어 택배 작업까지 우리가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할 필요 없이 최고의 제품이 이미 있다면 그 회사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뭘 하면 돼요? 그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저의 소비자 유통망, 저의 팬덤을 형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팬덤이라는 걸 형성하려면요. 삼성의 갤럭시와 저도 갤럭시를 써요. 아이폰 이게 휴대폰의 양대 산맥 맞죠? 근데 그 양대 산맥 중에 팬덤이 훨씬 더 강한 회사가 어디예요? 아이폰. 왜요? 너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매니아 형성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매니아들을 유사나라는 제품을 통해서 형성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그리고 저는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유사나 설명하는 게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백다방을 하면 소비자도 있고 대리점 점포를 차리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분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거기서 매일매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대리점에서는 소비자를 모집하는 일하고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양질의 제품들을 제공하면서 나의 소비자들을 모으는 일을 누가 해요? 대리점. 그럼 본사는 무슨 일을 해요? 대리점을 점포를 분양해 주는 일을 하고 대리점한테 3%에서 5% 정도의 프랜차이즈 뭐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간판비도 받고 인테리어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노하우 하나 알려주는 돈이 지난주 3주 전인가 이기수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가탕으로 하나 내는데 1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억. 그가탕으로 저도 만드는데 집에서 만들어 보셨잖아요 다들. 근데 그거 하는 게 뭐라고 1억을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면서 본사가 돈을 받아가고 사업자들은 탕후루를 팔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유사나랑 프랜차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유사나는요 일단 뭐예요? 대리점이죠. 너무 앞에 나왔죠 저. 대리점이죠. 대리점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에게도 제품을 제공하고 연결해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 저의 매출에 대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저는 대리점이지만 본사의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대리점을 내겠대. 김미성이 하는 유산화를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럼 언니 나도 같이 유산화 하면 안 돼? 같이 해. 그럼 걔도 대리점을 내잖아요. 백다방 같은 경우는 내가 대리점을 내고 나를 통해서 10명이 소개를 받아도 저한테 수수료 한 푼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나를 통해서 대리점을 낸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그 매출을 100% 다 공유받는 게 바로 유산화 사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산화에 시간을 버는 원리가 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분양하는 것에 메리트를 느껴서 유산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100개의 프랜차이즈, 저를 통해서 100명의 사업자가 사인을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공유받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여기 A라는 분을 소개해서 이 A가 B라는 사람을 소개 이렇게 C에서 저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소개가 일어났다면 저는 이 3단계 뿐만 아니라 100단계까지 모든 사람의 매출도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게 유산화 프랜차이즈의 독점권이다. 그때 독점권을 누가 가져가요? 유산화와 계약한 모든 사업자. 2만 원만 내도 갖고 갈 수 있는 독점권을 제가 따내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 소비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도 중요한데 이 모든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가는 게 바로 유산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소문 내는 거. 또 말하는 거? 말 못해요. 누구한테 유산화 가서 소개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다이아몬드 같게? 그렇잖아요. 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에? 그쵸. 소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소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소비를 뭘 위해서 하냐면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소비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내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한 소비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뭐가 있을까요? 날씬해지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은 소비를 하시면 돼요. 그 소비의 브랜드만 체인지해도 저한테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로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나는 적어도 2명 이상을 안다. 여러분들 똑똑하신 거예요.
몰랐다. 앞으로 아시면 돼요. 엘빈 토플러나 뭐 로버트 기여사키, 트럼프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경제 전문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고 유통의 한 흐름이라 어차피 우리 사회에 와야 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빨리 편승해서 돈을 벌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웰리스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사회 바로 웰리스 사업인데요. 웰리스 산업에서 100만 장자가 나온다고 하고 글로벌로는 벌써 웰리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회원 판매 시장의 현황이 글로벌로 200조 이상, 대한민국에서 5조 2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천억 중에 약 35%인 2조 정도는 저희와 같은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돌아갔어요. 회원 직접 판매는요. 근본상으로는 단점이 없어요. 근본상으로는 단점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서 부업으로도 굉장히 가능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돈과 시간을 같이 버는 일이 바로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권리소득,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를 이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유산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행복해서 유산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내가 해외여행을 가도 지방 출장을 가도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고정비 이런 거 지출이 없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야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 들어올 때 영어 시험 봤나요? 헬로 뭐 이런 인사할 줄 알아야 들어온다. 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보상 플랜이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산화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산화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한 명의 과학자가 직접 창립하셨어요. 많은 회사들은요. 회사를 만들려면 기업가가 만들죠. 기업가가 만든 회사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가 만든 회사는 정말 달라요. 이분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세포. 세포를 집착하는 과학자이세요. 제가 세포가 왜 중요한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화의 역사는 1974년에 이 세포에 집착하는 마이론츠 박사님이 걸 연구소를 설립하셨고 1992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설립됐으니 벌써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네? 31년이 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분 바로 이분이에요. 유산화는 연구 개발팀이 10명도 아니고요. 30명도 아니고 150명의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연봉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 연봉 1억 아닐걸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논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산화 연구개발팀에 투입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연봉. 그리고 연구라는 거는요, 여러분. 연구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폐기하는 연구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유산화 제품만 반드시 좋은 원료로 이 좋은 원료를 최상의 과학자들이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세계에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 이런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이 나오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좋은 원료를 이렇게 좋은 백종원님께서 최상의 원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음식이 나올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유산화 연구개발팀에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연구개발팀이 바로 옆에 붙어서 인하우스 제도. 인하우스가 쉬운 말로 뭐냐면요.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체 생산.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은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좋은 값에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OEM으로 그냥 본인들의 상표만 붙여서 파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90% 이상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왜? 연구개발해서 그걸 바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OEM을 준 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어디다? 콜마. 콜마는 모든 회사의 기술력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마에서 이번에 화장품 나온 거 아세요? 그쵸? 모르셨어요? 그렇다고 사서 쓰시진 마시고요.
그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에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원료를 뭘 쓰냐의 차이인 거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 미국에서 하려면 또 뭐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요. 직원들 써도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싼 미국에서 굳이 제품을 거의 90% 이상 생산해서 각국에 보낸다. 이게 바로 과학자가 설립한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1년간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60배 성장. 저는 이제 증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 성장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뉴스킨, 허벌라이프, 유사나 딱 3개인데요. 그 중에 유사나의 성장률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 의사약사 펠라메인, PDR, CPS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최고의 원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냥 돈만 갖다 주지 않아요. 유사나는. 돈으로 사람을 돕는 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 보기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정말 이 농장을 가꿔서 먹고 사는 것,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든타워를 유사나에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성장률 180% 압도적으로 유사나가 1위를 하고 있고요. 5년 후원수당에서도 돈 제일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갔다 하는 누적 성장률 유사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이 등록된 회원사가 바로 유사나입니다. 자, 이제 제품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다 누군가한테 초대를 받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회원 직접 판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뭐다? 영양제가 50%. 그래서 세제를 만들다가도 영양제 회사를 인수하고, 그쵸? 화장품을 만들다가도 영양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나는 처음부터 영양제와 화장품 두 종목을 선택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7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뉴트리션,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일이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유사나는 복잡하지 않아요. 30개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오신 분들한테 관심 있는 제품은 소개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좀 키워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2개예요. 우리가 어차피 좋은 제품을 선택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전문가. 전문가는 딱 2가지만 선택해요. 안전성과 유효성. 안전성은 뭐냐면요. 내가 이거 꾸준히 10년, 20년 먹고 네 가족들한테도 권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쁜 성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건강하자고 먹는데 중금속이 있거나 내 간에가 무리가 되는 성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서 안전하다고 너 자신할 수 있어? 에 대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뭐 약국에 가도 저희 아빠도 약사이시지만 비군 막 때려 넣은 제품들이 있어요. 활력은 나겠죠. 안전한지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런 제품들인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5만 원을 주든 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건강에 투자를 했는데 이 제품을 먹어서 내가 효과를 느끼고 있느냐.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영양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발간하고 있는 전문 서적이 바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예요. 이 자리에 혹시 이 책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필수 코스, 내가 오늘 나를 초대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게 한국 영양제가 아니고 미국이 이런 데서 직구해서 먹는 제품들이라면 반드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들 안전성은 있나? 유효성을 갖췄나? 이 2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나 것만 말씀드리면 이 1600개 제품에 당당하게 1위를 했고 2위, 3위랑 너무 격차가 나서 찾아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책자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탁월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긴 말을 짧게 하면 우리가 몸에 옛날부터 불로장생 이거 우리 인류의 숙제 맞나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도 불로장생이 거의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텔로미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텔로미어는 뭐냐면 이 세포 안에 있는 X 염색체에 염색체가 손상되면 우리의 많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혹시 운동화 신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 운동화 끝에 플라스틱으로 딱 마개처럼 되어 있죠. 우리 X 염색체를 끝에 마개 4군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텔로미어예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 제가 어려운 얘기 들어가서 F분들 지금 시험 들었어. 주무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복제를 할수록 말단이 짧아져요. 즉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고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있는데 텔로미어의 길이는 나의 생면선과 똑같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뭐가 짧아져? 수명이 짧아진다. 플러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니요. 이 살면서도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세포 재생을 통해서 이 길이를 유지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장수한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길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타고난 텔로미어의 길이는 있어요. 그걸 더 늘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20%는 뭐래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cm로 타고났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뭐 산화 스트레스 받고 나쁜 걸 먹고 음주 흡연을 해서 텔로미어가 짧아질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짧아지는 걸 다시 길이를 처음 1cm보다 더 늘리는 거는 지금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짧아진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의 20%는 후천적인 노력이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음주 습관이나 식습관을 관리했던 왼쪽에 빌 앤드류라는 사람은 똑같이 65세가 되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외모부터 많이 차이가 나죠. 외모부터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내가 후천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갑자기 유산화 얘기하다 텔로미어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유산화에서는요.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기술,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150명의 연구진들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이거 하셨어요. 뭐 했냐면 세포 자체가 제대로 재생이 될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포에 영양을 주고 세포 자체를 보호하고 제일 중요한 재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긴 말 짧게 하면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예쁘게 살고 싶으세요? 노화를 늦추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유산화의 뉴트리션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플러스로 유산화의 화장품,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바로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저희 화장품과 뉴트리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소개하느냐가 나의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무 열심히 연주한테 가서 막 얘기했어. 헬스팩이 얼마나 좋고 이거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있고 텔로미어 얘기를 막 했어. 그래서 연주가 혹했어. 마음이 먹고 싶대. 미성이 너 이뻐진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게 해서 한 달 먹었어. 분명히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없네. 그 다음 달에. 왜 그럴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기구매 소비자를 만들려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독점권을 유산화와 계약을 했다고. 그 독점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팔고 있는 제품이 더 싼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매달 10,000원씩 더 주고 나한테 헬스팩 안 먹는다. 지금 헬스팩 할인가가 얼마죠?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인터넷 판매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타사 제품 싹 다 찾아봤어요. 정가보다 10,000원, 20,000원씩 더 싸요. 그럼 그 소비자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엄마 아빠 아니면 계속 저한테 먹을까요? 소비자들은요, 1,000원만 싸게 싸도 다 거기 가서 먹어요. 내 소비자를 구축하려면 내가 독점권을 갖고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굉장히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해주고 사업자를 보호해준 회사가 바로 어디다? 유산화. 유산화도 굉장히 오랜 돈과 노력과 투자 끝에 이렇게 시중에 불법적으로 풀리는 제품을 많이 잡아냈고 아마 앞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이실 거예요. 유산화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연락하게? 우리한테 해요. 그죠? 유산화의 제품은 이렇게 과학적인 제품이고 화장품까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보상 플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상 플랜을 좀 오늘 색다르게 풀어드릴 건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산화는 회사잖아요, 회사. 여러분들 쿠팡에서 제품 먹으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해야 되죠. 회원가입 안 하면 제품을 먹을 수가 없다. 회원 코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회원 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냥 싸게만 먹을래. 페이백은 필요 없다.
10명, 20명을 소개시켜도 나는 페이백 필요 없고 그냥 언니 보고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프리퍼드 커스터머 PC 사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 어차피 먹을 거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내 생명의 길이까지 길어지게 해준 제품이라는데 어차피 먹고 좋으면 우리 엄마한테도 소개하고 동생한테는 소개하실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 안 하면 그건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디스트리뷰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후원 수당을 받아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디스트리뷰터 회원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저도 타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물 좀 마실게요. 타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되게 많이 준다. 우리 회사 많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진짜로 많이 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래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아까 제가 한국이 5조 정도의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고 그중에 3.35%인 3조였나요? 2조. 2조는 저희와 같은 사업자한테 나눠주는 게 법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에 매출이 1,000억이 떴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얼마를 줘야 될까요? 350억을 주는 걸 법으로 땅땅땅 정해놨어요. 그 이상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이 주는 회사 좋은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회사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5%라는 후원 수당 안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플랜 자체가 회사의 보상 플랜인 건데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 회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사람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이것들을 배분하느냐. 어떤 회사는 초기 사업자들한테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직급자한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5%의 후원 수당을 또 나눠봤어요. 유산화, 이건 유산화의 자료예요. 감사하게도 법무사이신 정예재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서 제가 이거를 그 자료를 빌려왔어요. 괜찮죠? 네. 자, 수당에 우리가 주는 그 35%의 수당 중에 가장 많이 유산화해서 지급되는 항목이 뭐다? 후원 수당.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죠. 기본급이 많은 회사가 있고요. 보너스가 많은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 가져오세요? 보너스가 좋다.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세요?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보너스 많은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급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높은 직급자가 아니라도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소실적 기준으로 저희는 실적을 지급하고 있고요. 한 주에 한 번씩 돈이 나가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 보니 유산화는 주마다 마감을 한다. 이런 헛소문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한 주에 한 번씩 돈은 나가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 비타민을 사드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잔여 실적은 항상 다음 주로 2월이 되고요. 중복이 매출이 되고 무한 직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원칙이에요. 보상 플랜을 이렇게 주겠다는 원칙. 이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왜 저는 돈과 시간을 같이 벌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회사에서 제가 리셋 다이어트를 했어요. 살을 뺐어요. 잘 뺐죠, 저예요, 저. 그래서 저는 처음에 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잘 몰랐고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헬스팩이나 비염, 질병명 얘기하면 안 돼. 좀 건강이 면역이 조금 낮은 아이들을 위한 세트나 이런 식으로 10명의 소비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소비자 중에는 한 2명 정도는 다들 언니는 어떻게 해서 페이백을 받는 거야? 처음엔 소비자 개업을 했다가도 오른쪽으로 옮겨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을 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는 건 뭐야? 너도 한 10명 소비자 찾아봐. 그리고 그중에 너처럼 페이백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언니가 그 모든 과정을 도와줄게. 누구랑? 우리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2명을 소개했는데 이 2명도 2명을 소개해서 저를 산하로 제가 뭐가 됐어요? 시발점이 됐어요. 저를 산하로 제가 시발점이 돼서 우리 모든 나의 하브라인의 매출이 얼마가 됐다? 가정을 해볼게요. 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300만 원에 얼마를 주느냐가 그 회사의 보상 플랜 맞나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 매출 네가 얼마 냈어. 거기서 너 얼마 받아가. 이게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중간 과정 모두 다 삭제하고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초재자분들에게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정확한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00만 원이 나한테 돈이 나왔어. 이 300만 원의 매출을 A사는 7만 5천 원을 줘요. 저한테. S사는 6만 8천 원을 준다네요. 여러분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어요? 나 처음 소개한 거 2명 한 거밖에 없는데? 괜찮죠, 여러분? 3% 정도 주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내가 다 한 게 아니잖아. 내가 300만 원 매출 다 한 게 아니잖아. 그쵸? 욕심도 많으시다. 그런데 똑같은 매출을 주고 어떤 회사는 33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 플랜의 차이예요, 차이.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저는 사실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내가 모든 소비자들, 내 사불 안에 있는 300만 원에 관련을 해서 모든 소비자를 제가 다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 연결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을 뿐인데 전체 매출이 저한테까지 인정이 된다잖아요. 그게 좋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그 많은 네트워크 중에 왜 유산화를 선택했냐? 이렇게 기본급을 이렇게 잘 주는데 이걸 안 이상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예전에 A사를 하시던 제 밑에 파트너분이 처음에 너무 강경했어요. 제품만 먹을 거지 자기는 안 한대.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보상을 일단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5만 원을 받으면 아 이거 유산화 했으면 얼마야? 자꾸 4배 정도 되니까 5만 원, 20만 원 받을 거 이 생각이 나서 저한테 와서 사인하고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300만 원의 매출을 냈을 때 나한테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이게 바로 보상 플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는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에 그래 좋아. 유산화가 그렇게 공평하게 많이 준다면 나도 한번 사업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게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가게 3개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가게는 개설비용 50만 원, 3개 가게는 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너무 복잡한 거 잘 못하겠어. 그냥 일단 2명만 소개해보자 해서 제가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또 2명씩 소개했더니 제 밑에 몇 명이 생겨요? 6명. 그리고 내가 소개한 4명과 함께 다시 또 2명과 해서 14명, 30명. 3단계만 반복해도 저는 몇 명이 내 하브라인에 30명이 생기는데요. 이 30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여기서 돈을 받고 싶으면 소비자 딱 몇 명만 찾아라? 10명. 소비자 10명. 소비자. 그 10명 중에 뭐가 있다? 2명의 사업자가 숨어 있다. 그랬을 경우 헬스팩을 만약에 10명씩 헬스팩 먹는 사람만 나와도 내 소득이 얼마? 5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산화에서는 골드라는 직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2명을 갖고 라인을 만들었을 때 유산화에서 골드라는 직급을 받으면 최대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요. 연봉 1억 2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2명만 제대로 소개해도.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오른쪽에 50만 원 더 투자해서 100만 원짜리 가게 3개를 열으셨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3단계가 반복되면 아까 300명인데 지금 몇 명이다? 340명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4명을 소개하고 그 4명이 또 4명을 소개하도록 도왔을 때 3단계만 발생해도 저의 밑에는 340명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들이 생기면 이 사업자들도 뭘 할 거예요? 10명씩 10만 원 소비자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밑에 매출로는 3억 4천, 원래 11% 정도 주는데 유산화가 계산하시기에 딱 잘라서 제가 10%만 줬어요. 3,400만 원. 유산화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회사가 바로 유산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을 소개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이겠죠. 연봉. 아까 제가 3천만 원씩 버는 다이아몬드 된다고 했죠. 4명만 소개해도 연봉이 3억 6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으로 일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둬요. 내가 혼자 2명과 일했을 때와 4명과 일했을 때도 큰 차이겠는데 나 혼자 300만 원의 매출을 다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영업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팀으로 일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고 싶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보상 플랜이 하나가 더 있어요. 유선아는. 그게 뭐냐면 소득 증대를 위한 매직이에요. 매직. 어려운 설명인데 한번 해볼게요. 못 알아듣겠으면 초대자분들하고 한 번 더 복습하세요. 내 가게가 있는데 한쪽에 5,000점, 오른쪽에도 5,000점에서 양쪽에 한 주에 5,000점이라는 매출이 떴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6,000, 7,000을 잡아주진 않지만 너 진짜 잘한다. 거의 한 주에 1,000, 2,000만 원 꼴이거든요. 너 정말 잘한다 하고 내 밑에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를 더 줘요.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내 밑에 아까 제가 그랬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통장이 하나가 저한테 또 생겼네요. 이번 가게도 5천과 5천을 했더니 너 정말 잘했다고 가게 2개를 또 저한테 선물로 줍니다. 가게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무한대로 더 벌어갈 수 있다. 자, 그럼 8번, 9번에서도 가게 나오나요? 네, 같은 법칙으로 계속해서 가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는 뭐가 없어요? 소득의 한계가 없습니다. 유산화 코리아에서 작년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아가신 분이 1년에 40억 받아가셨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한계가 있어야 돼요. 노력한 만큼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유산화 퇴직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내 소득이 만족되는 그 수냐. 그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BC가 늘어날수록 나의 직급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는 조건 뭐예요? 한 개 비즈니스는 25만 원, 3개 비즈니스는 50만 원으로 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했는데 1년에 제가 비타민,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투자하는 돈은 1년에 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주에 600이 아니고요. 월에 600이 아니고 1년에 600이에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서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보너스 아까 몇 프로 안 됐지만 그 보너스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또 이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이거는 제가 가입 후 첫 8주간 PPPS라고 평생 매칭 보너스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한테 소개를 해서 얘도 저랑 똑같은 내 직대 소개인데 얘도 나랑 똑같은 자격증을 땄어. 그럼 얘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이분을 내가 소개한 이분을 저를 믿고 온 이분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누구 책임이다? 제 책임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무너무 너 책임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이분의 받아가는 수당의 평생의 15%를 누구한테 준다? 나한테 준다. 그리고 타사와 또 구분되는 점은 상속의 한계가 없다. 뭐 1대, 2대, 3대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게 없이 상속은 꼭 꾸준히 되고 있고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사업 설명 마칠까 해요. 이게 저예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이었고 저는 매년 유산화를 통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매년 이번에도 요트 다들 타셨죠? 요트도 타고 최고의 럭셔리한 여행을 회사에서 제주도 파르나스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 롯데호텔 바로 옆에 훨씬 더 고급진 호텔에서 제가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너가 우리 집 기둥이고 우리 집 대안이고 막 이렇게 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저희 아이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한계 없는 도전을 응원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애가 미술을 너무 잘해요. 미술 돈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술 너무 잘해?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이럴 수 있는 부모가 유산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 빼기 전이네요.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도 받고요. 가족들과 사랑하는 파트너와 또 우리 스폰서님들과 함께 너무 멋진 호텔에서 매년 해외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 항상 코끝이 찡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희 시어머니, 우리 엄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희 할머니예요. 올해 연세가 95세이세요. 작년에 같이 갔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자랑은 아닌데
건물주이세요. 돈도 진짜 많으시고 이 연세에 세계 각국 안 다녀본 나라가 없으시거든요.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니셨는데 일찍 다니신 거죠, 일찍.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성이 네가 데려와준 여행이 내가 평생 한 여행 중에 가장 너무 좋은 호텔에서 마음껏 먹고 푹 쉬다가 너무 즐겁게 있다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평생 이런 여행을 한번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효도 여행 많이 보내주시죠. 뭐 칠순이 돼도 여행 보내주시는데 부모님들 자식들이 낸 돈으로 그 여행 보내는 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부모들은 항상 주고 싶지 받고 싶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행은 모시고 가잖아요. 다 공짜야. 안 하면 손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맘 편히 부모님들 모시고 갈 수 있는 최고 여행은 뭐다? 유산화 여행이다. 여러분들이 삶을 제가 아까 왼쪽 분면에 있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른쪽 분면으로 오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숫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서 2명이 2명을 소개하고 이렇게 2배씩 복제돼서 세포가 복제돼서 늘어나듯이 저희 밑에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돼서 4,000명이 됐다. 그러면 헬스팩을 매달 그들이 하나씩 먹는다면 내가 받아가는 돈이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야. 한 달에.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죠.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너무 지겹게 많이 하시죠.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2021년이에요. 지금도 대동소이에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성공했다. 2,700명의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몇 명, 2,700명 중에 자수성가가 몇 명이다. 혹시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냥 맞춰보시면 되는데. 네? 2,000명? 진짜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10% 정도 될 것 같죠? 2,000명이에요. 아까 누가 맞히셨어요? 2,000명이 그럼 여러분 반이 넘는 숫자 아니에요? 제가 숫자 약해요. 70% 정도는 다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당군인으로 가장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디딤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행복을 가로막는 디딤돌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디딤돌 좀 올려주세요. 네.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하고요. 강자는 뭐라 그런다? 디딤돌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놀랐죠? 왜 놀래요? 저 아까 살 뺐다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걸림돌이 만약에 탄탄하지 않다면 전 이걸 밟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걸림돌이 강할수록 전 이거 밟고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돈과 시간과 건강을 가로막는 디딤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밟고 지나가세요. 대신 뭐 해라? 유산화를 선택하시고 함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